잘 지내셨어요? 우리 실습을 지금 저번 주에 림프 실습을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림프 연습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림프는 뭐 국가 자격증 시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림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엄마나 뭐 아빠나 가족들 얼굴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오늘부터 배우는 스톤은 사실은 도구가 필요하죠. 일단 스톤이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팔, 다리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면 그 부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클렌징도 해야 되고 마사지를 하기 위해 크림이 됐든 오일이 됐든 준비물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스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실습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온라인인 거잖아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요. 그래도 손을 따라 움직여 보셔야 하고요. 뭔가 액션을 취하시면서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냥 뭐 내가 실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흘러보내시면 안 되고요.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손으로 따라 해보시고요. 허공에 대고라도 해보시고요. 혹은 내 팔, 아니면 내 허벅지에 대고서라도 느낌을 살려보셔야 합니다. 집에 스톤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스톤이 없다 하면 스톤을 준비하지 못하고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스톤이 그냥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생각으로라도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제가 시켜볼 거예요. 다 외워서 왔는지. 그러니까 꼭 실습 집에서 해보시고요. 연습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절 만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우리 스톤은요, 이론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죠? 자, 스톤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 말고 간단하게 효능 효과, 스톤이 어떠한 기능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 스톤의 기본 동작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본 동작들은 어떻게 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면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톤이 어떤 기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효능 효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치료요법의 하나로 하이테크 시대에 지금 현재죠. 웰빙 열풍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 영혼을 일체로 보는 인간의 자연 회귀 본능을 일깨운 요법이다.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지치고 힘들고 할 때 스톤 테라피로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도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일깨운 요법이 스톤 테라피다라는 얘기예요.
자, 스톤 테라피는요, 이러한 작용들이 있어요. 자, 온열. 일단 우리가 따뜻한 스톤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열 작용이 있고요. 중화와 독소 배출 역할도 하고요.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그리고 스톤은 온스톤만 있는 게 아니라 냉스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따뜻한 거 핫스톤과 쿨스톤 두 가지를 이용해 피부에 탄력도 부여해 준다. 그리고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나와서 자성 작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포 조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요 자세한 스톤 테라피 효과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첫 번째, 일단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핫스톤, 따뜻한 거겠죠. 주로 현무암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검은 돌로 인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하얀 돌로 피부를 수염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돌이에요. 현무암, 우리 이거 제주도 가면 많이 보죠? 제주도 가면은 도라르방, 그거 현무암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인체의 원적외선을 방출해 온열 효과가 일으킨다. 피부가 따뜻해진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피부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노폐물 제거가 당연히 증가가 될 거고요. 백혈구 이동이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진다. 우리 백혈구는 염증과 싸우는 애죠. 그래서 백혈구의 이동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 따뜻한 스톤의 온도는 26.6도에서 43.3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뜨거운 핫스톤은 48.8에서 57.2도가 가장 적당하다. 자, 핫스톤은 고대의 치료법에서 보면 오래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죠.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어깨나 목이 근육이 결리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통증이죠. 그런데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몸의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요. 세포재생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 당연히 따뜻한 스톤으로 피부의 온도도 높이고 혈액순환도 높아지고 혈류량도 증가할 거고 그리고 백혈구의 이동이 증가하니 세포재생 면역력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핫스톤의 효능을 보면 일단 앞에서 봤듯이 혈액순환 따뜻한 스톤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혈액이 그러니까 손끝 발끝에 혈액이 심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독소 배출이 촉진이 됨으로 인해서 부종을 예방해준다. 자,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니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세포 재생이 도움을 준다. 이 면역력을 향상할 수 있게 백혈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빨리 움직인다 그랬죠? 백혈구의 활동이 빨라져서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피부 개선과 안색 촉진,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촉진이 됨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이 빨라지고 영양분 흡수가 빨라지니 피부가 개선이 되고 안석이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신적 안정, 심신이 편안해진다. 우리 그래서 배부르고 따뜻한 데 들어가면 막 잠 오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봄 돼서 낮에 되면 아침 저녁은 춥지만
밥 먹고 딱 나왔는데 햇볕이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잠이 막 쏟아지죠? 그거예요. 온열 작용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니까 심신이 편안해져서 안정이 된다. 자, 쿨스톤은요, 대부분 대리석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왜 대리석, 어디 호텔이나 이렇게 되게 좋은 데 가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보죠? 그런 대리석. 그래서 이걸 우리 앞에서는 흰색 돌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대리석으로 우리는 쿨스톤은 대리석으로 사용한다. 자, 충혈 부위나 염작, 급성염증, 소염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좋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자, 차가운데 어떻게 혈액순환을 촉진하냐? 자, 일시적으로요. 피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피부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체온은 36.5도죠. 요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요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체온을 올리려고 하겠죠, 몸이. 그래서 체온을 올리려면 혈액이 빨리 돌아야 한다. 그래서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염자, 급성염증. 그래서 온스톤, 핫스톤은 만성염증에 사용을 하고요. 쿨스톤은 급성염증, 갑자기 생겨 발목을 삐끗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사용을 한다. 또한 여드름 압출, 태닝 진정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자, 보면 쿨스톤의 효능으로는요. 첫 번째, 통증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발목 삐끗 삐고 오면 얼음찜질 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염증을 개선해주고요.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부종이 심한 임산부 경우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 태닝에서 피부에 썬번이 일어났을 때 뭐 굳이 태닝 아니어도 여름휴가에 바닷가 갔다 와서 피부가 붉게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드름 압출 이후에 진정 효과를 준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무암이에요. 얘는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분출암의 일종인 현무암은 회색 또는 흑빛을 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빛이거나 회색빛이거나 흑빛이거나 아니면 약간 초록색을 가지고 있죠. 자,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뜨거운 온도를 가장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다. 자, 현무암 자체가 화산, 열에 의해서 열을 가지고 나온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과 친해서 열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변성이 되면 녹색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이 있죠. 자, 녹색이 있는 얘는 철분의 산화에 따라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산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붉은색이냐 자주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현무암은 회색, 흑빛 또는 초록색이 되고요. 자, 철분 산화에 따라 붉은색이나 자주색이 된다. 자, 핫스톤 중에서 불에 강하고 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성질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아이를 가장 많이 쓰고요. 얘도 이렇게 코팅이 살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톤 자체가 열을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 테크닉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찜질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자, 스톤 테라피의 작용 원리예요. 스톤 테라피가 어떻게 작용을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자, 따스한 곳에 있으면 심신이 편안해지는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통증 부위에 뜨거운 찜질을 하며 통증이 완화된다. 그래서 할머니들 비 올 때 되면 무릎 아프다 할 때 거기에 뭐 파스를 붙이거나 혹은 찜질을 하는 것들, 그래서 통증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게 됐고, 그중 스톤 테라피 현무암을 선택한 건 왜 그랬다? 원적외선이 함유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따뜻한 열을 머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현무암을 선택했다. 원적외선은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긴 거, 그래서 몸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열감을 단순히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원적외선은 스스로 열을 내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스톤 테라피를 하면 스톤의 열기로 피부에 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속 안에서도 열을 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해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자, 다른 돌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다. 그리고 수분 함유 능력이 뛰어나 건조해지지 않다. 열 보존 능력이 뛰어나다.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열을 담고 있는 능력 두 가지 다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스톤 테라피는 수치료와 열치료, 그래서 수테라피와 열테라피 두 가지를 진행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에다가 스톤을 담그면 스톤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고 열도 머금고 있을 수 있어서 수요법과 연료법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라고 설명했었죠. 자, 불균형한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요. 온열작용, 숙성작용, 자정작용,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 배출 효과에 많은 작용을 한다. 이것들은 어떤 거? 원적외선의 역할이었죠. 자, 저기 원적외선의 진동으로 통해 약해진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켜 준다. 우리 왜 초음파도 보면 초음파 원래 헤르츠는 소리잖아요. 진동. 자, 그래서 우리 라디오 몇 헤르츠라고 설명하죠. 그 소리를 진동으로 인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보면 뭐 아무 소리도 사실 안 들리긴 한데 거기에 물이나 젤 같은 걸 올리면 탕탕탕탕 튀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계에서 진동으로 피부 속 안으로 뭐 초음파 젤이나 아니면 수분 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적외선도 세포 조직을 두드려서 깨워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포 조직을 일어나 해서 깨워줌으로 인해서 피부 세포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스피닝, 글라이딩, 탭핑, 플리핑, 엣징, 쿠닝, 플러싱. 우리는 이 중에 글라이딩, 탭핑, 그리고 엣징, 플러싱 요 네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글라이딩, 매끄럽고 평평한 부위를 이용해서 근육 부위를 미끄러지듯이 가볍고 부드럽게 하는 동작, 우리
스웨디시 동작에서 쓰다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 방향으로 근육을 매끄럽게 쓸어주는 동작이 글라이딩. 두 번째 플러시. 스톤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말초신경을 향해서 다림질 하듯이 하는 동작. 말초신경은 어디요? 손끝, 발끝이죠. 자, 손끝, 발끝을 하는 건데, 얘 글라이딩은 스톤의 평면, 그러니까 스톤의 평면 자체를 다 닿게 한다면, 요거 플러싱은 요 부분, 요 정도의 부분만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플러싱. 엣징은요, 스톤의 모서리. 그래서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근육을 따라 깊숙이 문질러주는 동작. 딥티슈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 딥티슈 뭐였어요? 자, 딥티슈는 근육 자체를 깊이 관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딥티슈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근육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관리를 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자, 태핑은 스톤을 이용해서 미리 올려둔 스톤을 다른 스톤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는 동작이다. 자, 그러니 스톤을 먼저 올려놓고요. 다른 스톤으로 얘를 두드려주는 거예요. 가볍게 두드려주는 걸 우리는 태핑, 우리 그러니까 고타법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글라이딩, 플러싱, 엣징, 태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할 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온도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온도는 관리사의 온도 아니고 관리를 받는 고객의 온도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시는 거고요. 자, 혈관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스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며, 자, 전염병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복부를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노인과 유아의 경우 관절 부위가 약해서 주의해야 한다. 자, 왜 골다공증이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얘가 스톤, 그러니까 돌이잖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부딪히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관절 부위는 피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오일 때문에 오일이 산패되어서 박테리아가 생성될 수 있다. 이 박테리아가 생성되면 다음번 관리하는 사람의 피부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세척을 해줘야 한다. 세척을 할 때 물과 소독제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담아서 하나하나씩 씻고 햇빛이 있는 곳에 건조시켜줘야 한다. 혹은 중성세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죠.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고 건조, 말려주거나 아니면 염소를 사용하거나 알코올로 씻어준다. 그러니 겉에 묻어있는 오일을 깨끗이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